그럼 한 가지만 뭐 꼬리 질문 좀 드리면 지금 각 정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선출이 되고 내년에 사실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세무사님께서는 그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대선 때마다 조금 저희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미리 준비한다는 건 대선 미리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찾는다는 뜻인가요? 종목을 찾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보통은 대선 전에 뭐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세무사님만 혹시 노하우 아니면 경험이 있으시면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에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서는 한 1년 정도는 좀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5년 임기잖아요. 5년 임기면은 이 5년이 5년 내내 좋진 않잖아요. 그럼 평균값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새롭게 뽑힌 첫 해, 둘째 해가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훨씬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5년 임기 중에 마지막 해 또는 4년 차 이때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임덕 때문에 경제 드라이브가 안 걸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나라 증시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 또 아시아 증시 같이 움직여서 우리나라 대선 일정에 이렇게 지수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업종을 보신다면 지수 전체는 대선하고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레임덕 또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어떤 경제적 정책을 폈을 때 갑자기 어떤 업종이 팍 올라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건 좀 이제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대선 전에 업종이 대선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네. 있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는 뭐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뭐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쳐다볼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좀 주식자 경력이 5년 이상, 5년에서 한 10년 되신 분들은 아마 저런 거죠. 학습 효과죠. 과거에 대선 관련주에서 수익을 냈다면 또 내고 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투자자로서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학습 효과로 또 대선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적어도 지금 시기, 이제 양당의 후보가 확정됐거든요. 대선 관련주는 크게 인맥 관련주랑 정책 관련주가 있어요. 근데 인맥 관련주는 이제는 더 이상 터치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고요. 정책 관련주는 사실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건 미국 시장도 똑같거든요.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필 건지 그럼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움직일 건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명도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당의 어떤 정책이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공통적인 정책을 사실 찾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양당의 공통적인 정책은 거의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건설 쪽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 또는 집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활성화. 그래서 주택 공급 관련, 건자재 관련주도, 건설 관련주도 얘네가 이제 가장 정책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 이제 지방 공약들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막 지방을 돌아다니죠. 경상도 쪽 가서는 뭐 신공항, 뭐 전라도 쪽 가서는 뭐 해저터널이나 아니면 산안거 또는 충청도 쪽 가서 이렇게 뭐 지방 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지방 경제 활성화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고 또는 사실 뭐 일자리 창출, 교육 뭐 이런 거는 또 역시 양당 공통으로 분명히 나올 정책들이니까 교육 관련주나 일자리 창출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한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고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식도 많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많이 잡혔거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뭐 엔터나 화장품, 여행주 이건 사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 대해서 뭐 물론 엔터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혹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업종만큼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한류랑 연결을 저는 좀 짓고 싶은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거죠. 11월 1일부터. 국내 입장에서는 소비주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뭐 많이 먹으니까 푸드, 또는 뭐 옷도 많이 입어야 되니까 패션, 또는 뭐 집에만 있으면 화장품 바를 필요 없지만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화장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소비주죠. 그래서 소비주들이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인들까지 고려한다면 더 위드 코로나의 범위도 넓어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징어 게임을 너무 재밌게 보고 또는 BTS의 완전 다국적 군단의 아미 팬들이 한국을 꼭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네. 때문에 못 왔다면 이제는 오는 거죠. 오면은 뭐 항공을 이용해 살 것이고 또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먹을 거고 화장품을 살 거고 옷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류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K 관련주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내가 보는 K 관련주는 다 소비주고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과 엔터는 당연히 K 게임, K 엔터 이 2가지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소비주 3가지, 또 K 뷰티, K 푸드, K 패션 이렇게 5가지 정도 보고요. 이 5가지는 우량주도 많고 성장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5가지 말고 이 위드 코로나에서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당장 아까 제가 원전은 좀 짧은 기간, 신재생 에너지 전체는 풍력이나 좀 긴 기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 위드 코로나 쪽에서는 아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으로는 사실 여행, 카지노, 항공 이쪽이 당장이고요. 좀 길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뷰티, 패션, 푸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여행 얘기하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그러면은 뭐 3번째 꼭지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대기업, 흔히 말하는 대기업 2가지를 한번 여쭤볼 텐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산업, 그 중에서 대장주인 NC소프트예요. 근데 이게 사실 차트를 보니까 고점이 한 106만 원 정도, 시가총액 기준 한 23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사실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13조 원 정도. 근데 그 이유가 최근에는 린지 W 출시를 하면서 좀 실망을 하면서 한 10% 정도 급락을 했었고, 뭐 과거에는 과금 논란, 그리고 현금 유도하면서 리니지하는 이제 충성 팬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꺾였는데 이 게임 대장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 대장주라는 게 영원한 대장주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가총액 1위. 예를 들어 반도체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예요. 시가총액 1위. 자동차의 대장주는 현대차예요. 시가총액 1위. 그러면 게임즈의 대장주는 사실 벌써 바뀌었죠. 왜냐면 크래프톤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시가총액 1위로서 게임즈의 대장주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대장주는 시가총액으로 보지 않고 상승률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승률로 게임주의 대장주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 달, 최근 한 달 또는 한 3개월, 6개월 동안 어느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니?를 찾으면 돼요. 그럼 게임주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가 상승률로 보는 대장주, 시가총액으로 보는 대장주는 크래프톤. 그러면 엔소프트는 좀 어중간하죠. 왜냐면 위메이드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게임빌이랄지, 네오에이지 홀딩스랄지. 뭐 이런 애들은 위메이드의 성격을 그대로, 그래서 NFT 관련 사업을 이제 막 하고 있거나 한다고 발표를 했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위메이드의 상승에 좀 공모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엔소프트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일단 나오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엔소프트 말씀하신 것처럼 리니지 W 뭐 별로네. 근데 뭐 얘는 또 신사업 이런 구상도 없나? 뭐 이런 좀 실망 내용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게임 산업의 시가총액 순위가 변동된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변동될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크래프톤, 엔소프트, 넷마블 이 3종목이 거래소의 시가총액 3위까지 있는 애들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렇게가 이제 3위까지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6종목을 다 같이 보면은 게임즈는 확실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엔소프트가 안 좋다면 그러면 질문이 엔소프트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이었다면 저는 안 좋게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 팩트와 예상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뭐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죠. 앞으로 엔소프트가 또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고 또는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최근 한 달 또는 2달로 이렇게 늘려본다면 크래프톤 또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나아가서 위메이드 이런 애들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고 엔소프트가 주가 상승은커녕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소프트의 주가 탄력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소프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게임 산업이 좋은데 엔소프트가 안 좋았다면 좀 일찍 그거를 파악하고 당연히 다른 게임주로 교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월달 삼성전자 고점이 9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8만 원 회복을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럼 10개월 동안 삼성전자만 갖고 안타까워하는 게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현재는 그러면 반도체가 별론가? 게임이 좋은가? 엔터가 좋은가?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묶여있는 시기에 N소프트가 나쁘다 이거보다도 N소프트는 크래프톤이 상장되기 전까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거든요. 지금 업종 1위 종목이 우상향 가고 있는 건 엔터의 하이브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엔터의 하이브를 제외한다면 모든 업종 1위들 뭐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 또는 제약바이오 1위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또는 자동차의 1위는 현대차 심지어는 2차 전지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세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1, 2, 3위 다 신고가 쳤거든요. 근데 거래소 시가총액 1, 2, 3위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전혀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종목 간의 차별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못 가는 개별 종목 장세 또는 지수가 묶여있는 장세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N스포트가 나쁘다가 아니고 그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세무사님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카카오페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11월 3일에 상장을 하면서 지금 뭐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한 22, 시총은 한 19조 원, 20조 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지금 상장되고서 한 4일, 5일 동안 지금 매일 빠졌거든요. 근데 매일 빠졌는데 또 나쁘게 말하면 야, 뭐 빠져서 나쁘게 말하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한 첫날부터 저는 카카오페이를 언급했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평균 거래대금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요즘엔 거래 많이 조정장세니까 8천억 정도 되는데 카카오페이가 상장된 첫날 거래대금이 한 2조 8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첫날 저는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드렸냐면 지금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 부담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가만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을 때 지금은 30조 밑으로 내려갔는데 42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당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KB하고 신한 두 개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아마 하나 금융주주 세 개 합친 것보다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노멀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의 차이가 날까? 만약에 아니라면 시가총액 부담이 굉장히 큰 건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 상장 됐을 때도 똑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야 이게 20조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되게 부담되는 시총이네 20조면. 그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다른 금융주들 또는 페이 관련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론 플랫폼으로서의 네이버에 버금가는 카카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카카오는 당연히 네이버가 지금 68조인데 카카오도 한 58조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70조 싸움을 할 때 카카오가 먼저 70조 간 적도 있고. 그래서 플랫폼의 성장성으로는 카카오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30조, 20조 시가총액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계해가지고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고 싶은데 공모주 시장이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만 하면 다 따상 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큰 물건들도 많았었고 근데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까지 해가지고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죠. 왜냐면 결국은 공모 경쟁률도 분명히 계속 떨어질 것이고요. 시장에 지금 풀려있던 돈이 회수가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금리를 한번 올렸어요. 미국은 이제 올릴 거고요. 우리는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대출도 막고 있고요. 그럼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보다 공모 경쟁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주식 투자자들이 첫날 매수를 함에 있어서 따상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작년에 뭐 동학개미가 뭐다 어떻다 계좌가 몇 개가 늘어났다 예수금이 얼마다 할 때의 시기예요. 그때보다 지금 돈이 반의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일평균 거래대금 1조가 넘었어요. 최근에는 8천억, 7천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조 5천억, 2조짜리 거래되는 종목들이 하루에 두세 개씩 나왔어요. 최근에는 1조 이상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거래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거래 대금이. 그러면 공모 첫날 따상을 하려면 시장에 그 돈이 많아서 첫날 더블 주문을 넣어야 되고 또 그 더블에서도 상한가 주문을 넣어야 되고 또 다음날 또 상한가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따상 시대는 정말 상승장에서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지수 자체가 상승장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서 10개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따상을 생각하면서 첫날 이런 공모주의 더블의 주문 또는 따상의 주문을 넣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공모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 더 이상 이런 대여급 상장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주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들, 상면에 계좌가 많아지고 매수금이 많아지고 수요가 늘어난 거죠.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주 따상도 나오고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도 가고 카카오 네이버가 5배씩도 올라가고 하는 거죠.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이 공모는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없던 종목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의 공급 요인이란 말이죠. 수요 공급의 법칙상 공급이 늘어나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져요. 이제 공급이 이런 대여급이 시장도 안 좋은데 대여급이 계속 상장될수록 전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이 좋을 땐 상관없지만 장이 요즘 좀 불안하고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대여급들은 알아서 상장시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승인을 해주는 감독 주체에서 시장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하고 사실 걱정이 많으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국내 시장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찐테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3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 책을 10권 이상 읽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 예를 들면 작년 3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주식책을 한 권도 안 읽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제가 꼭 집어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3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아요. 제가 주식 상담을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분씩은 하는데 대부분 똑같습니다. 어떤 심리냐면 작년 11월, 12월에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최근 7월 이후에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대부분 10분 중에 9분이 그 상태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세요. 그때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최근 3개월 동안 자기가 못하는 거고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작년 겨울에는 내가 주식을 잘했고 올해 여름에는 주식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수를 안 보고 탑다운을 모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수만 매일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작년 11월, 12월에는 거래소 지수가 한 달에 10%가 올랐어요. 작년 10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2달 반, 3달 정도 웬만한 종목들은 30%가 안 오르면 안 돼요. 50% 오르는 종목도 많고요. 심지어 100% 오르는 종목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평균 50% 오르는 게 맞아요. 또는 코로나 저점 정말 운 좋게 3월, 4월에 들어왔다면 작년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2배가 오르는 게 맞아요. 지수가 2배가 올랐거든요. 그 지수가 2배 오르는 시기에 내 계좌가 2배 수익이 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평균값을 했다고. 근데 지수 움직임을 안 보시니까 굉장히 잘하신다고 착각을 하죠. 심지어는 올해 연초에 퇴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전업 투자한다고. 그분들 지금 다 재입사 지금 알아보고 다니시고 계세요. 저는 퇴사를 다 극구 말렸거든요. 장이 좋아서 수익는 퇴사를 해요. 그럼 장 안 좋을 땐 다시 입사하실 건가? 그래서 결국은 탑다운으로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이 훈련을 한다면 내가 이 정도 시기에는 몇 % 수익을 낼 수 있겠어? 가늠할 수 있죠. 지수 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최근 7월 이후에 힘들어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못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지수가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 못하나 봐 라고 스트레스 전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작년 겨울에 잘날 척 하실 필요 전혀 없었듯이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좀 길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주식에 대한 주식 철학은 간단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다. 왜? 은행은 평균값으로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낮은 무위험 수익률을 평균값으로 줘요. 현재는 1년에 1%죠. 주식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평균값으로 주지 않을 뿐더러 모든 기간 동안 평균값으로 주지 않아요. 은행은 1년에 1%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1년 평균값으로 주지 않아요. 어떤 해는 50%도 주고요. 어떤 해는 마이너스 20% 뺏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5년, 10년으로 늘리면 무조건 은행 수익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계속 버티시면은 은행에 저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올해는 뺏어가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서로에게 다른 수익률을 줘요. 그러면 내가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면 찐테크 TV 열심히 쓰시고 네. 주식책 좋은 거 많이 읽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많이 깨닫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정윤 세무사님을 두 번째로 모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